또 다음 사연, 이번에 접수된 사연 한번, 50세. 이번에는 그 50세 어머니께서 접수해 주신 사연이에요. 50세 서울에 살고 있는 닉네임 상상이라고 합니다. 상상님. 저는 대학생 2명 자녀와 살고 있는 50세 가장입니다. 현재 자금은 7천만 원 정도 있고요. 월 수입은 400 정도, 월 200만 원씩 저축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월세로 살고 있고 직장은 마포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딸에게 작은 구분상가 하나 마련해서 딸의 경제적 독립을 시켜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이 몇 년 동안 카페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작은 카페를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지역은 딸이 살고 있는 마포구 쪽에 얻고 싶습니다. 상가 초보여서 이런 부분 상가라고 했는데 이게 구분 상가. 네, 그렇죠. 네. 등기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 호시를 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디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접근해야 될지 조심스럽게 선생님들 조언을 듣고 싶어서 올립니다. 5년 전에 부동산에 부자도 관심이 없었을 때 상가에 관련된 책을 교보문고에서 사서 한 권 읽고 지나가는 광고지를 덥석 받아서 불나방처럼 어리석게도 뛰어들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새로 건설되는 오피스텔 3개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중도금을 내야 하는 시기에 갑자기 집안의 큰 사정으로 낼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2년이 지나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입주를 못해서 계약금을 모두 취소하게 되는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모두 날려보낸 어리석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렵게 모은 계약금을 모두 날리고 보니까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 책 한 권 믿고 뛰었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실패를 경험 삼아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진짜 너무 이렇게 좀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이제 50세 어머니인데 자녀가 둘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딸아이한테 지금 7천만 원 정도 자금이 있는데 구분 상가를 하나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제적 자유. 네. 일하지 않고 따박따박. 그 4글자, 마법의 글자 아닐까요? 따박따박. 그래서, 우리가 요런데,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요런데 계속 관심이 가게 되는 게 내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느껴질수록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 50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금도끼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네. 일단 따님한테 해드릴 그런 상가를 찾으시는 것 같으세요. 네네, 맞아요. 부분 상가를 찾으시는데 일단 그 따님이 그래도 카페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카페를 찾고 계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카페를 직접 운영해가지고선 할 수 있는 매장을 찾는다. 네. 근데 그 찾는 거를 내가 임대로 찾는지 매매로 찾는지 일단 그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정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 정도가 7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네. 7천만 원으로 솔직히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카페 얻기가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매매로 얻기는. 네. 그래서 임대로 일단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임대도 내가 지금 카페를 어떤 특징을 가지고선 운영을 할 건지가 먼저 정해 놓으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수요를 대상으로 내가 이거 영업을 할 건지 장사를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일단 지금 마포 쪽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합정 쪽 위주로 해서 일단 네. 그 홍대 요즘 너무 좋잖아요. 네, 그렇죠. 홍대에 특색 있는 그런 카페 거리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면은 직장 수요원들이 이제 많은 이제 공덕동이나 네. 아니면 상암동 쪽도 소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카페들 임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공덕동이나 상암동 같은 경우는 카페가 너무 많아요. 그쵸. 엄청 많죠. 네. 진짜. 그래서 그 네. 카페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을 내가 얼마만큼 갖고 가고 영업을 할 수 있느냐. 네. 그 영업력이 좀 좋으시면은 거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임대가 아니라 매매로 네.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7천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매매 물건을
금매라고 하더라도 찾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웃돈을 주고 산다고 해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매물 자체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지역에 매물을 뭐 금매가 나온 것도 중개사들한테 조금 문의도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서 일단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경매로 네. 조금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7천만 원 정도면 그래도 그 감정 가격 자체가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감정 가격에 네. 물건이 그 경매 물건으로 나온 거를 한 1회나 2회 정도 유찰되면은 네. 그래도 7천만 원 정도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 상가를 경매로 취득을 해서 네. 직접 따님이 영업을 하시고 그 영업권을 가지고 나중에 권리금도 이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권리금도 받고 또 이제 매도했을 때 매도 차익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네. 당장 이 자금을 가지고선 어느 지역에 내가 카페를 들어가면 좋을까 이것보다는 네. 조금 방법적인 거를 조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거 딸이 카페로 돈을 잘 번다 그러면 사실 7천만 원은 금방 벌 돈이거든요. 그렇죠. 카페를. 영업력이 네. 바탕이 된다라고 그렇다면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미 카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딸이 카페를 잘 못한다면 이게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근데 카페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내가 사서 딸한테 해준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남이면은 장사 못하고 나가면 다른 사람 드리면 되는데 딸인데 네.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좀 반대예요, 사실. 왜냐면 네.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영상 통화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네. 그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딸에게 어떤 그 구분 상가를 사서 이 딸이 뭐 경제적 독립을 시킨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이거는 경제 독립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쵸. 진정한 경제적 독립은 딸이 스스로 상가를 사서 카페를 운영하고 하는 게 진정한 경제 독립이지. 네. 어머니가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또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부모님이 네네. 해준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입니다. 망초가.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그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네. 경제 독립이 아니고 오히려 딸을 더 안 좋은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만약에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딸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지 네. 어머니가 사줘서 너 여기서 카페 와서 해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영업에 대한 부분과 상가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의 영업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 있고 그리고 그 기술력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자금이 안 돼. 근데 지금 황금도끼님이 명확한 어떤 솔루션을 쉽게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네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7천만 원 가지고 마포가 안 돼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솔루션을 주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역을 둘 중에 생각을 해요. 이제 지역을 포기할 수 있는지. 지역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지금 현재 상가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어떤 상가에 대한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 7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법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네. 대출 80%를 잡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3억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3억정인데 지금 현재 이 업종이 카페는 1층이 아니면 네. 2층이 굉장히 살아남기 쉽지가 않고 3층 이상이 더 어렵거든요. 이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격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임장을 가볼 지역 한번 추천 네.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 인천 노년역이라고 있어요. 인천 노년동. 예. 인천 노년역에 있는 상권이 네네. 있거든요. 네. 그 상권이 역 앞에 바로 중심 상권이 있고 뒤에 목사공 상권인데 네. 중심 상권 내에 있는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거기가 소위 말하는 안정 상권이어서 월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임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고층임도 불구하고 6% 이상대가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정도 가게 되면 일단 이 가격선에서 뭔가 대출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현재 지금 마포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냐, 용심이지 않느냐. 네.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이 7천만 원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딸은 그냥 알아서 살아라. 맞아.
7천만 원으로 그냥 어머니가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50세 가장인데 현재 갖고 있는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월 수입에 대한 200만 원씩 저축하고 있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생 이렇게 모셨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딸이 지금 카페에 대한 부분을 얼마큼 잘하는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딸을 위해서 본인 전 재산을 준다 하면 너무 좋은 어머니시지만 근데 그 딸은 젊으니까 어쨌거나 자기가 이제 알아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자녀 세대잖아요. 여기 이분의 자녀 세대보다 좀 그 사이에 있는데 이렇게 도와줘도 자녀들이 고마운 줄을 몰라요. 네,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반대로 딸이 잘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따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가 할 생각이 있으면 공부를 한번 먼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직접.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이 투자를 시작했던 게 어머니의 권유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투자를 바로 했던 것도 아니고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이게 투자를 했을 때 나한테 수익이 이만큼 발생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수익 구조를 제가 알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어머님도 저는 지금 이분 어머님도 따님한테 조금 그런 얘기 하시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조금 네가 이 카페를 운영할 생각이 있으면 공부를 한번 먼저 해보라고 그렇게 채팅방에 김보통님이 알아서 살게 하는 게 독립이지 차려주고 얻어주려 하는 거는 독립이 아니에요. 토실TV님도 자영업자인데 비추예요. 장사 안 해본 사람이 낄 자영업판이 아닙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 너무 맞아요. 진짜 엄청나게 힘든 시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심지어 이분 어머님은 현재 월세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월세를 사시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따님 그쵸. 이제 심사임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 노후부터 먼저 하시고 그리고 딸하고는 이제 같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서로 응원할 건 응원하고 같이 또 임장 갖고 임장 가면서 그러면서 미래의 꿈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아무래도 좀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영종도에 오피스텔 3개를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만 지불을 하고 중도금을 못 내고 잔금을 못 해가지고 이 계약금을 날린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해라 이거 공부해라 이런 말을 잘 못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있으시니까. 실패 경험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해줘야겠다 이런 건데 정말. 근데 문제는 어머님 역시도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경험이 없으세요, 이분이. 왜냐하면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기본적인 조사만 하셨다 하더라도 7천만 원을 맛보고 이렇게 사연을 안 보냈을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해보는 데는 돈이 좀 덜 드니까 거의 공부하는 비용으로 치면 7천만 원에 10분의 1도 안 들 거예요. 공부하시는 비용으로 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쪽에 조금 스터디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님과 같이 해보는 거, 따님한테 7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 강의나 책 같은 거를 같이 읽어보자. 엄마는 이런 부분이 이해는 안 되는데 넌 이해했니? 하면서 좀 같이 스터디 해보는 게 더 의미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장사를 했었어요. 저도 자영업을 했었는데 7천만 원 날라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왜냐면 월세가 막 400씩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갑자기 건물주가 여기 엘리베이터 공사해야 되는데 2달 장사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그럼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직원들 고정비도 있잖아요. 직원들 고정비도 있고 돈이 녹습니다 진짜. 돈 버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것들 감가되는 거 이런 거 감안하면은 실제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7천만 원 넣어가지고 7천만 원 뽑는 잘 되면 7천만 원 플러스 권리금도 생기고 이런 게 있겠지만 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자영업자도 같은 상황인데 본인이 받는 그 월 수익보다도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월급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특히 자영업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계속 이렇게 상담 글로 남겨주신
뭐 전화통화 좀 어려우신 분들은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고요. 전화통화 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 010-6854-3668번 생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또 이렇게 전화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먼저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연을 보니까 사연이 좀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아까 전에 그 좀 열정을 갖고 뭔가 좀 의지를 불태우신 분도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역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빌라로 시작했다가 아파트, 그다음에 상가, 현재 지금 빌딩을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상가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깨알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강의를 현재 지금 곧 이제 내일 오픈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황금도끼님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오늘 그 사연을 보면서 이게 책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상가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책을 100권을 보실 거면은 10번의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10번 강의 들으실 거면 한번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단 몸으로 조금 부딪혀 보시면서 하셔야지, 책만 보고서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은 조금 이제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아무리 알아도 영어 공부하는 방법 책 한 권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되게 히트했었어요.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 중학교 때였나 그게 되게 히트해가지고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영어 어떻게 잘하는지 알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직도 못하거든요. 그 중학생 때로부터 지금 거의 한 20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여전히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 공부 잘하는 방법은 그 책에 나와 있고, 그걸로 수많은 성공들이 나와 있지만 그걸 안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직접 해보는 것만큼 내가 학습하고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게 좀 드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드네요. 네. 저는 책을 보지도 않고 제목 보고 영어 공부 하지 말라 보고 영어 공부 안 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